7시고 어떻게 잘 해봐야죠. 둘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둘이 결정해줘. 빨리 내놔. 안 내놔? 빨리. 민준이 써. 자, 그러면 다 불러줄게. 민준이 걸로 부를까? 아니요. 민준이 걸로 부르냐? 알았어, 내가 먼저 부를게. 이걸로 안 부를게. 자,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의 정답 2, 2번 3, 3번 5, 4번 3, 5번 3, 6번 4, 7번 1, 8번 1, 9번 3, 10번 4, 11번 1, 12번 모두 고르세요. 3개입니다. 3, 4, 5 1, 3, 5 뭐 이렇게 고르는 거야. 자, 13번에 3, 14번 2, 15번 3, 16번 5, 17번 4, 18번 2, 19번 1, 20번 5, 21번 3, 22번 1, 23번 1, 24번 2, 25번 1, 26번 4, 27 4, 28 2, 29 4, 31. 자, 단답형 1번. 제일 사랑스러운 오답은 원미동 가리봉동. 정답은 지하실방 맨션 아파트. 2번 됐고 3번 기타차. 얘들아, 가리봉동으로 스웨터 사장이 가리봉동의 맨션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공장을 어디에다 차렸다? 가리봉동에 공장을 차린 거야. 그러면 공장 근처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공장 근처에 누가 살고 있을까? 가리봉동시들. 공장 직원들이야. 그냥 떠들지 말고 직주 근접성이라고 해서 직장과 주택 거주지는 가까울수록 좋잖아. 그럼 가리봉동에 누가 살아? 야, 가리봉동 많이 썼어 지금. 딸기탈 때가 아니야. 야, 가리봉동에 누가 살아? 공장 직원들이 사는 거야.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에는 공순이 공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원미동과 가리봉동은 소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둘이 대비되는 걸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자기 틀린 거 한번 확인하시고 질문 받을게요. 다 불러줘. 승아야 다 불러줘. 몇 번? 12번 3, 4, 5, 13번 3, 14번 2, 계속 11번 1. 됐어? 자, 자기 틀린 거 확인하시고 질문. 첫 페이지씩 제껴갑시다. 자, 1번부터 질문 있으실까요? 1번부터 3번인가? 질문 없어? 통과? 1번부터 3번은 괜찮고? 1번부터 3번은 통과. 1번부터 3번 진짜 괜찮지? 불만 없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4번이 앞에 이제 있구나. 4번 왜? 4번 근데 저 계속 흰바람병을 보고 있고 글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글자가 아니 표현할 때 어떻게 썼냐 이런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내 쓸쓸한 얼굴이니까 얼굴은 목적어잖아. 쳐다보며 글자들이 지나가는 거지. 이러한 글자들이 내 쓸쓸한 얼굴을 보면서 지나간다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보자면 네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는 지금 글자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지나간다라고 돼 있지. 주어가 글자들이고 내 쓸쓸한 얼굴을 본다는데 실제는 글자를 내가 흰바람병을 보면서 그 글자를 내가 연상해서 내가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글자를 보는 건데 글자를 보다인데 지금 얘는 글자가
글자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간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가 바뀐 거야? 주어와 목적어 위치가 바뀌어서 얘를 도치라고 볼 수 있다. 설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봐내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기출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 말했었거든. 내가 말해주면 뭐 대본 외워서 다 풀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제 설명 안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되는 거지. C는 뭐야? 뭐 그게 소각한, 나즈마칸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소각하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니까. 자, 1번부터 4번까지 지나갑니다. 자, 근데 5번, 6번. 5번, 6번에서 3번도 살짝 애매하지 않아? 아, 남편의 글을 눈치를 본 거 같지 않아요? 예, 제가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보면 지금 3번 선지는 아내는 임씨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공사비를 깎으려고 임씨의 눈치를 살폈다는데 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이 되어 있잖아, 본문에 보면. 그럼 이거 근데 임씨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상해. 오답이 될 수도 있어. 얘가 답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4번이 미친 정답이야. 그렇지? 얘가 4번이 뭐라고 돼 있어? 그는 자신의 집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게 일도 자부심 없지. 저게 무슨 집이라고. 맨날 우리 그 전문 올려드렸지만 혹시 읽어보신 분 알면 진짜 고장이 많나. 뭐 이거 고치고 나면 저게 또 문제고 저거 고치면 저게 또 문제고 계속 그러거든. 그래서 사장님은 집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유 저게 무슨 집이라고 라고 말하려다가 뭐 이러면서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자기 집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지.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도 살짝 이상하지만 4번이 워낙 강력하여 얘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 견주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리고 그 고마움을 느낀 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고마움을 느끼는 거를 그거는 거기서도 알 수도 있지만 얘가 그 뒤에 보면 그 안절부절을 이제 너무 오래 걸리고 막 미안하니까 막 안절부절이야. 그래서 일단 고마움 섞이고 미안함 섞이고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섞이고 막 이런 마음이 안절부절을 불러왔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돈 드려야죠 할 때 그냥 보기 보시면 고마움이라는 것도 좀 아내는 그렇게 표가 나진 않지만 이 부분에서 이 여자는 역시 할 수 없어 옥상들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주기 아깝다는 뜻이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시켰으니까 고마워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아내가 고마워한다라는 게 표면의 문장으로 드러나 있진 않고 안절부절한다는 것도 고마움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고마움,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어떤 표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같은 선지는 미친 척하고 다른 게 다 맞으면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제 4번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 술 시간 차려준 거는 고마워요. 뭐 그것도 뭐 그게 고마움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워낙 늦게 끝났으니까 그런 거는 뭐 원래 일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게 예의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얘가 고마움이라고 우리가 암기할 일은 아닌데 이렇게 그냥 보면 뭐 술상도 차려줬고 뭐 이런 거 보면 고마워했겠지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넘기더라도 임시의 눈치를 살폈다 보면 되게 걸리는 거야. 이거 그의 눈치 살핀 거 아니야? 이런 게 걸려서 다소 그런 면이 있으나 이제 4번이 워낙 아니어서 이거는 골라주는 거다. 자, 견주기는 우리의 답의 근거가 항상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8번까지 해서 그 질문. 자, 7번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7번 고민하고 별표 쳐놓고 읽다가 이거 시간을 또 써 여기다가 이제 1번을 맞췄더라도 시간을 막 써. 그래서 우리가 학습활동을 외워야 된다는 거야. 학습활동은 고스란히 써 있거든요. 1번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학습활동을 철저히 잘 외웠다면 1번은 그냥 써 있는 거니까 바로 고르면 되는데 이걸 외우지 않은 경우 지금은 아직 덜 외웠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읽어보고 어느 게 맞는지 비교하고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잖아. 그러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답을 찍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학습활동 외우자. 그래야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정확하게 답을 잡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발표하는 답을 잡아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인 이유는 뭐 학습활동에 써있지만 삶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이게 원이지 원. 원자. 그리고 가난함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있다. 이게 미였잖아. 그래서 멀고도 아름다운 원미동이었던 거였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괜찮니? 자, 그럼 통과. 그 다음에 한 15번까지. 12번. 12번은 일단 3, 4, 5도 이미 설명드렸던 것들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작품을 읽고 사실감이 느껴지나? 이런 거 느끼려고 들면 너희는 안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작품의 흐름을 돋우고 얘가 사실감 안 느껴져. 내가 느끼려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은 우리가 3번은 공부했고 지난주에도 출항에서 귀항까지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유기적 연결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했고 4번은 이제 사실감 흐름을 돋군다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노젓는 소리에서 음성어라는 것도 우리가 학습을 했죠.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거야, 내신은. 학습 잘 해주시고. 근데 1번, 2번은 틀린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초장, 중장, 종장과 의미상 연결된다는 뭐냐면 초장에 해가 뜨니까 앞에 저기 하고 매가 보이고 막 이런 내용하고 뱃더라가 연결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초장의 내용과 뱃더라라는 여운구의 내용이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야. 그건 아니지. 자, 그래서 1번을 지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의 여운구도 보시면 음보가 얘는 뱃더라면 이음보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조의 사음보와 일치를 안 하죠. 그래서 2번도 지우셔야 되는 거. 나머지 3, 4, 5는 뭐 이렇게 잘하는 제일 특기 잘 안 되는 게 4번 같은 거야. 흥이라든가 사실감 같은 거 우리가 실제로 이 작품 읽고 느끼기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다. 자, 13번은 이제 강호 자연의 아름다움 그 자체로 인식하는 거였는데 다른 건 뭐 임금도 나오고 임도 나와서 지울 수 있는데 5번을 이제 떡하고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자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전에도 내가 설명할 때 작품만 읽었을 땐 주제를 알기 어려우니 이 작품이 학문 정진을 위한 주제라는 건 외워두시는 게 좋다 이랬던 거지. 청산이나 유수에 빗대서 자연에 빗대어서 끊임없이 공부하자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조야. 그래서 얘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몇 번? 10번. 10번의 답은 4번. 4번이야. 여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는 거 아니지. 지금 스웨터 사장은 적반하장이었잖아. 있으면서도 막 일부러 지가 더 큰 소리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어도가 아니라 사장은 일부러 그렇게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거다라서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11번 11번에 다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뭐에서 11번에 뭐? 11번에 1번에서요. 다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는 뭐뭐다. 내가 표시해놨는데 쯔쯔쯔 스스스 소리가 문틈을 나고 넘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쯔쯔쯔 스스스 이렇게 문장이 같지 이런 구조가 연속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행과 2행 그러니까 아니지 1년과 2년이 문장 구조가 유사하다라고. 위에 가나는 찾을 수 있잖아. 그죠? 가나에 뭐 창내보다 창내고자가 또 반복되고 위에서 뭐 후렴구들도 반복되고 있으니까 유사한 문장 구조는 다만 보시면 뭐 이렇게 그 자음 써주고 소리가 나고 스스스 문틈을 넘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사한이니까 동일한은 아니잖아. 그래서 유사하게 이제 자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서술어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가셔서 20 몇 번까지 7번까지 해서 19번에 5번 이것도 설명해야죠. 이것도 역시 설명은 안 드려봤어요. 의도적 설명 안 하기. 자, 근데 이 동사를 보시면 동사 10을 보면 중장 보겠습니다. 가는 눈이 뿌린 길이야. 눈이면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지. 그러기에 붉은 꽃이 뿌려지는 거잖아. 흰색과 붉은색은 대비라고 보여지죠. 이 정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 그리고 그때도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 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가는 눈, 붉은 꽃 부분에서 색채 대비 읽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영구가 불규칙한 배열이라고 했는데 뱉더라, 배붙여라 이런 식으로 이음보로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정서의 변화도 없고 그치? 자, 그래서 1번이 영구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들의 흥취가 드러나는 거지 정서의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
계속 흥취가 유지되는 거여서 1번이 답입니다. 불규칙한 비율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음보가 바뀐다든가 뭐 음수 그 글자 수도 확확 뭐 7글자에다 3글자로 바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불규칙적이잖아. 근데 여기는 계속 이음보시 딱딱 나오잖아요. 영음보가 다 됐더라 뭐 다 들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럼 이건 명분 규칙적인 게 뭐 규칙적이라고 해야 맞겠죠. 23번 23번에 1번. 이거 참 조금 나도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좀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사실 이 말을 많이 쓰긴 했어. 다 평시조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설시조도 워낙 이제 평시조에서 이제 발전해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중장과 종장이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세 줄,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장의 평시조의 특징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학습 활동도 그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식의 경향이 좀 나타나거든. 그리고 현대시조는 그 비로센시는 뭐 초장, 중장, 종장을 잘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시조의 형식을 계승한다라고 하시는 게 맞고 2, 3, 4, 5에서 공통점 찾기도 좀 해서 이 당시에도 평시조 형식의 계승은 참 잡아내기 어렵지만 그냥 지우고 그럼 얘는 말이 되긴 하네 하고 넘어가서 별 무리는 없었던 문제긴 했어요. 근데 좀 마음에는 안 들어. 너무 단순하고 겨우야. 5번이 틀렸어요. 구체적 묘사를 통해 사실감을 높인다? 어느 부분이 구체적 묘사일까요? 가나다 공통점이야 지금? 가나다 공통적으로 봤을 때 가에 물론 가도 이제 그 농촌 뭐 아니 어촌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뻔히 주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건 아니고 라고 얘기하실 거고 참내고자도 이 가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참아내겠다라고 한 거지 이게 나열됐다고 해서 이게 구체적 묘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내 가슴에 창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내 가슴에 내는 창의 모습을 묘사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또 나열이 좀 있어서 구체성이 있는 듯 하지만 묘사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나에서도 X. 굳이 묘사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로슨 씨가 이제 이런 것들 묘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문제는 역시 아니었습니다. 20번에 3번. 20번에 3번. 20번에 3번. 어찌하여 질문하는가? 친미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 친미적 대상. 그 정확히 무슨 신미는 전에도 얘기했던 신이 탐구할 심자예요. 살필 신이고 미가 아름다운 미자거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살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신미적 그러면 그냥 아름다움이라고만 생각하면 이제 쉽게 해결이 돼. 그랬을 때 이제 시적화자는 무심한 백구라는 걸 통해 자연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5번이 또 생뚱맞지. 뭔가 이런 거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춘사 일하고 세속이 멀수록 좋다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설마 이게 답인가 싶은 그런 느낌인데 설마 답이었어. 아니, 이번에 다시 푸는데도 나도 그랬다니까 설마 5번이 답인가? 그랬는데 진짜 답이야. 근데 뭐 그런 느낌을 일부러 노리신 걸 수도 있고. 자, 어디 끝까지 해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21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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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3번, 4번. 3번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외진 간이역이 외로운 간이역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외로움의 정도가 여기 드러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긍정적 가치하고는 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지난주에 역시 내가 고백하면서 난 이놈의 시를 잘 모르겠으니 얘들아 이건 시각적 심상의 청각적 이렇게 치환이란다 라고 외우고 가자 그랬어. 선생님들도 별다른 해석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그냥 늘 이 정도 수준으로만 또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이 용어는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없으면 설명드리면 드리겠지만 껴맞히는 느낌이고. 25번에 1번이 음악적 성격이 떨어지는 수준. 일단 제약이 없어가 틀렸어요. 이거 그 향가도 형식이 있잖아. 4, 4, 2라고 우리가 했고 4줄, 4줄, 2줄. 2줄의 마지막에 낙구 또는 결구라고 하면서 맨 앞에 감탄사로 시작해야 돼 라는 형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제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약이 없어가 일단 틀렸습니다. 2번이요. 2번 선지. 네. 가는 향가는 음보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나는 뭐야? 나는 이게 향가가 아니니 지금? 나가 이거는 시조잖아. 시조는 사원보가 맞죠. 그러니까 가는 향가는 음보가 없다. 근데 나와 가가 바뀌었어요.
22번의 답은 1번.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으니까 분절하진 않겠죠. 네, 25번에 3번에 제목이 없어요? 네, 단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그냥 500년 도읍지라고 하는 건 그 앞에 첫 구를 그냥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시조들은 연시조는 제목이 있고 단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27번에 4번. 27번이 정답 4번이에요. 여기서 일단 네모 한번 치겠습니다. 유리창에서 차고 슬픈 거, 양, 원, 날개, 그 다음에 별, 그리고 산새. 이게 죽은 아이의 어떤 상형 같은 거야.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그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차고 슬픈 건 양, 원, 날개, 별, 산새가 이 애를 그리워하면서 그 어떤 모습에서 마치 걔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 뿐이야. 그래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에 차고 슬픈 것들이 어린거리는 거야. 이제 성애가 낀 거예요. 열없이 붙어서 입김 흐르는데 입김 확 불면 쫙 퍼지잖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 그 입김 닿은 데가 깨끗해지면서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계속 지우고 보고 또 지우고 보고. 왜냐면 그 양, 원, 날개가 펼쳐지는 게 마치 자기 아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자, 그러다가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그러니까 성애가 끼면 뿌요니까 밀려나가는 것 같고, 입김을 불면 까만 게 가까이 와 있는 것 같고, 이런 거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해서 물 먹은 별은 그 까만 하늘에 별이 보이는데 물 먹었다. 뭐가 물 먹은 거야? 그걸 바라보는 내 눈이 물을 먹은 거지. 그래서 별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밤에 홀로 유리를 잡는 건 외롭지만 황홀해. 왜냐면 죽은 아들의 어떤 그 느낌을 기억해낼 수 있으니까. 또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게 이제 보면서 이제 이것저것 보면서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황홀한 심산에서 역설법 우리가 많이 만났던 거고, 고운 태열관이 찢어진 채로 여기도 감탄사 사용해서 너는 마치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래서 날아갔다라고 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제외의 수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끝까지 해서 해통처럼 어즈버 그 500년 도읍지 필마로 골라야 돼. 이게 500년 도읍지라는 게 하나의 도읍이었으니까 나라가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온 데 간데 없어요 라는 거죠. 인걸이 간데 없다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이 도읍지에 있던 인걸들은 다 없다. 이게 나라가 망한 거야. 그래서 맥수지탄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태평연을 맞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한가. 그래서 손명 같다. 그래서 인생무상까지. 자, 끝나셨어요? 끝? 수연이 질문? 아니야? 난 손이 이렇게 질문인 줄 알았어. 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옆에 저거 프린트 나눠주었거든,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에 그 31번부터 34에 해당하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드릴게요, 4분. 네,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읽어보라는 거야. 자, 4분 동안 천천히 작품을 잘 읽어주세요. 네, 문제 풀지 말고. 문제 풀면 시간 오래 걸려서 안 돼. 작품만 읽어. 호흡수라는 음복 말하는. 응? 호흡수는 음복 말하는. 호흡은 그래도 음복이다. 자, 시작. 4분 드릴게요. 4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석주라는 사람 있고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이 사람들하고 그 34번에 나오는 보기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 보기라는 아이가 나오면 내가 이 작품에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나를 보시고 나한테 좀 어색한 작품일 땐 보기를 보셔야 돼요. 나만 무식해서 뭐 어색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내가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목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 출제자들이 너희들이 사전 지식이 없다는 걸 알고 일부러 주는 보기거든. 그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보기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기를 봤더니 여기는 사람들을 부류로 나누고 있지. 자, 그때 넘버링을 하셔야 됩니다. 몇 개의 부류로 나누고 있어? 보기에서 3개로 나누죠. 그렇죠? 자, 1번은 어떤 사람들이야? 1번은 내면을 완성을 하기 위한 중도로 활쏘기를 바라보는 거야. 활쏘기를 보는데 이게 도야, 내면을 완성하는 수양의 과정을 통해 내면을 완성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과시를 하거나 승부를 가르는 수다 또는 흥미거리 이런 거죠. 그래서 기술 즉 솜씨로 활쏘기를 보는 거예요. 네,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 3번은 뭐야? 양면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세 가지를 요거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야? 궁도로서 바라보는 사람. 여기 칠판에 누구니? 궁도로서 바라보는 사람. 여기요. 자, 흥미거리이자 또는 뭐 승부를 가르는 수단이자 이런 걸 보는 건 누구겠어? 그죠, 그들이겠죠. 이 석주호는 3번일 것 같아, 그지? 얘는 어떤 면에서는 궁도의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약간의 수단으로서 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양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요걸 이 소설에서 나누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작품을 다 읽진 않고 중간중간 건너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시점은 뭘까요? 이 소설의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때?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죠? 그러나 석주호의 시각만으로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대체로 석주호의 시각이 좀 우선하고 있고 이게 그하고 좀 비슷하죠. 원미동 가리봉동처럼 그의 입장에서 주로 서술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전지적 작가 같아. 그지? 그래서 그러나 석주호가 중심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일 건 맞는데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도 일정 정도 맞아. 그러나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만이라고 단정지으면 그건 아니야. 그 차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갖고 출발해 봅시다. 자, 다음날 오후 석주호 검사는 검사시네요. 청을 나오자마자 포를 끌고, 이 포는 뭘까? 안 궁금해봤어? 폴은 멍멍이 이름이에요. 개. 진짜야, 진짜. 애들이 내가 폴을 끌고 그러니까 막대기 아니야. 이게 이게 막대기 아니에요. 진짜 개야. 무한 활수로 하는데 막대기를 왜 질질 끌고 가겠어. 지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와랄 폴을 들고 국고적으로 올라갔다. 근데 뭐 시험에 나오겠으니까 개. 폴은 무엇일까요? 개. 이런 거 안 나올 거야. 자, 국고적으로 올라갔다. 한데 노인은 아직 팔을 골라놓지도 않았어요. 왜 안 골라나올게? 안 올 줄 알고. 그래서 오니까 너무 우라스러운 거 맞니? 넌 이제 안 올 것 같았는데 뭐 이런 느낌이었나 봐. 자, 그러니까 해보겠어? 그럼 있는 활이니 한번 골라보지요. 이랬어. 그 활을 이제 고르고 했는데 전부 새 것을 들고 와요. 자, 전부 새로 만든 건 뿐이었다. 근데 주호는 어때? 어느 것이 나을지 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전에 쓰던 것은 없습니까? 얘는 왜 전에 쓰던 걸 좋아하지? 왜일까? 자, 밑으로 한 4줄 내려가시면 내력이 있는 것으로 하나 봅시다. 그래. 이때 전에 쓰던 것이라는 건 결국 무슨 의미야? 내력 있는 거. 뭔가 전통이 좀 있는 거. 이런 걸 찾고 싶은 거야. A를 읽어보시면 더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새 것은 생뚱스럽고 이런 물건일수록 이런 활 같은 걸수록 골동품에 가치가 있다 이거야. 뭔가 얘는 가치 있는 걸 갖고 싶은 거지.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써요. 명사수가 못될 터이면 내가 어차피 명사수가 돼서 아주 활을 멋지게 쏠 게 아니라면 뭐라도 좋아야 돼? 장비라도 좋아야 돼. 그래서 물건이라도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자, 밑줄 치자. 나을 법하다. 요게 좀 폼이 난다. 어차피 잘하지는 못하는데 물건이라도 좋아야 되지 않아?
그래야 바둑집 영감님들에 앞서서 뭔가 앞서고 싶군요. 한 발 앞선다는 게 그렇게 좋아요. 얘가 뭔가 바둑집 영감들이 이제 그들 같은데 그들보다 뭔가 더 폼이 나고 싶은가 봐. 얘가 이제 지방에 내려왔거든. 지방검찰청에 내려왔는데 이 지방 유지들이 있잖아. 근데 검사니까 유지에 껴주긴 했는데 얘네들하고 약간 묘한 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보다 뭔가 내가 나 보이기 위해 내가 어차피 활은 쏜지 얼마 안 됐으니 이제 곧 쏘는 거니까 이렇다면 화살이라도 좀 뭔가 활이라도 좀 이제 전통 있는 걸 하면 어떨까?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과시욕 때문에 지금 막 고르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뭐 이게 재료도 좋고 뭐 얼마 전까지 쓰던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도 딱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니은으로 내려가 보시면 주호의 눈으로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지금 딱히 마음에 안 들어. 그러자 이제 내력 좋다게 쏘는 사람에게 달렸는데 잘 쏘는 분들은 대개 자기 궁, 활이 있고 빌려 쓰다가도 자기한테 맞으면 가져고 가버린다. 이거는 노인이 죽었기 때문에 숨을 걷어서 남아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그걸로 정했어요. 자, 띠도 줘요. 이게 뭡니까? 궁대라고 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다? 법도도 법도지만 마음이 다르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노인은 이 활을 쏘는 것이 마음가짐과 관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북호영 사람들은 1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야. 노인은 활 쏘기가 자기 수양이라고 보는 거지. 자, 그리고 중략 줄거리를 건너서 이제 북호정에 그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래요. 노인네는 활을 쏘고 활을 만들어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게 여느 사람과는 다르죠. 여느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나 봐. 만들고 활을 쏘면서 살고 있대요. 여느 사람들과 다른 이유를 말하고 거기에 덧붙여 딸아이도 활을 쏜다는데?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전부 딸아이의 활을 보자고 막 이제 그러기 시작해. 딸아이의 활 솜씨를 보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볼만한 게 못 된다. 거기 굵은 글씨 밑으로 가시면 점잖게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러나 그렇게 점잖게 말하는 노인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고 있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건 전지적 작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석조는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다. 이런 거 왠지 일치불일치 나올 것 같아가지고 떠는 거 석조만이 보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도 보지 못했다. 전지적 작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굳이 시범을 강청했고요. 노인은 마침내 화가 나서 결연했어요. 역시 전지적 작가죠. 막 안 된다고 막 그랬어. 자, 그러나 이미 그들은 활터의 질서가 아니고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막 요구합니다. 여인의 시범에 관해서는 시종 입을 다물고 있던 석주호는 그들의 거기서 뭘 느껴? 희롱기까지 느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그러나 석주호 역시 그들한테서 얘들이 약간 희롱기가 있는데 흥미거리로 대하고 있는데 라는 건 눈치채면서도 자기도 그 모습이 보고 싶은 거야. 주호 역시 하루아침 딱 한 번밖에 구경하지 못한 여인의 활솜씨, 그 유려한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지, 석주호도. 자, 그는 자신이 북고정을 다니기 시작한 뒤로는 그 사람들의 새벽 활쏘기의 자리를 피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왠지 그게 예의 같았다는 거죠. 주어야 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이때 생각은 예의라고 생각해서 다시는 구경을 못했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아름다웠거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충분히 자랑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논리를 끌어오죠. 그러면서 그걸 설득합니다. 자, 그리고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면서 이제 그건 권리라고 이제 얘기해. 자, 그래서 주호도 노인을 권하죠. 자, 드디어 노인은 난감한 얼굴이 되어 그럼 다음날 새벽으로 때를 잡자고 해요. 자, 주호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아름다운 것이 떳떳이 자랑되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디귿 볼게요. 그 목소리는 이건 누구 목소리야? 석주호 목소리야. 노인보다 더 엄숙하고 얘가 검사니까 법정에서처럼 고압적이었다. 여기서 어휘가 좀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휘를 여기다 이제 나중에 공유해 드릴 건데 노란색으로 다 박스를 쳐서 뜻을 다 적어놨어. 선생님들이 이제 변형 문제를 내실 때 제일 쉬운 건 어휘를 내는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작품들은 어휘 내기가 조금 그런데 얘는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근데 약간 한자어도 많이 들어있어 이 작품에. 그래서 그 박스로 써놨으니까 수업 시간에 언급은 안 하더라도 그 박스에 있는 어휘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인이 갑자기 힘이 빠진 얼굴이 되어 딸과 소년 불렀고요. 이제 드디어 모시 옷 입고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사건이란 그것뿐이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사건이란 그것뿐이었다. 그것은 사건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거 다였거든. 여자가 칼 쐈고 다들 멋있다, 아름답다, 모두 만족했거든. 그리고 내려갔단 말이야. 아무도 자기의 만족감을 의심하거나 그것을 훼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자, 이 사건이라는 건 결국 뭐니? 화를 쏜 거지. 여인의 활 쏘기. 여인이 활을 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속주호도 만족했고 그들도 만족하고 다 만족했다는 거야. 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도 없는데? 자, 다 같이 만족했다. 자, 근데 그러나 그것은 뭐야? 이 사건은 북호정 사람들에겐 분명 하나의 사건이었다. 노인은 이날 밤 통저녁을 들지 않았으며, 노인 이상하죠? 자, 다른 여인은 또 어땠어요? 상을 들여놓고 방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어두운 부엌에 쭈그리고 앉은 채 말이 없었다. 다만 소년만 뭐했어?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이런 디테일이 학평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노인은 이따금 딸아이를 불러들이려는데 기침했지만 이내 눈을 감고 깊이, 자 밑줄 칩니다. 상처받은 짐승처럼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노인이 그런 거죠. 노인의 심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야. 상처받은 짐승처럼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자, 하기는 그것이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어떤 사건이었다 해도 아무도 그 깊은 곳을 알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만족을 준 거지만 이 북호종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된 거야. 근데 이 사건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지만, 이 문장은 난 이 소설이 여기가 제일 가슴이 아프거든. 이게 우리 톨을 끌고 다니는 석주호 씨가 나온 이 소설이. 자, 근데 여기는 좀 우리가 잘 읽어보자. 그냥 마음에 새길 부분이야. 하기는 그것이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어떤 사건이었다고 해도 아무도 그 깊은 곳을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그 깊은 상처를 아무도 알 수는 없다. 그러고 보면 그것은 어차피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실상 이 말이죠. 그런 식의 사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깊은 곳을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사건은 이 세상 어디에나 미만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거지. 이때 미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얘 때문에 박스를 치기 시작했는데, 미만이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가 아는 미만은 뭐야? 어디보다 못하다, 이런 미만이잖아. 근데 그 의미로는 얘가 해석 안 되잖아요. 이때 미자가 무슨 미자냐면 두루, 널리 이런 뜻의 미자예요. 많은, 가득하다. 그래서 이런 식,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지금 그렇잖아. 이 여인의 활쏘기가 북호종 사람들한테 밥을 못 먹을 만큼 깊은 상처가 되었지만 속주호든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거든. 사건이랄 게 못 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어디에나 미만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거지. 이 미만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야 돼. 미만 꼭 기억하자. 자, 그러면서 사실 북호정 사람들도 종당엔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때 그렇게가 뭐야? 아무 일도 아니었다라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아요. 자, 그들은 다음날 새벽에도, 자 밑줄 치세요. 여전히 화를 쏘고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상처받은 짐승처럼 신음을 했지만 그 다음 날은 여전히 화를 쏘고, 그 다음 노인은 같은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도 어때? 일관된 태도를 보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호는 이상하게도 전날 얼핏 지나쳐버린 노인의 태도가 다시 생각났어요. 주호한테. 자, 이게 주호의 생각입니다. 자, 그날, 이게 이제 여인이 핫쏠던 날이 그날이야. 그날 노인의 태도야. 이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노인의 태도고 이제 오늘이겠죠. 오늘. 이게 이제 전날이야, 전날. 자, 여기서 그때라고도 표현하고 있어. 자, 주호는 분명히 전날 이때의 노인은 어땠었냐면, 그때 노인은, 자 밑줄 칠게, 흥분되어 있었고 뭔가 평소답지 않은 뭔가 이렇게 균열을 낸 거야, 이 사건이. 그래서 흥분하고 있었고 얼굴이 긴장하고 있었고 맥이 풀려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주호는 그들에게, 북호정 사람들에게 무슨 욕이라도 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뭔가 이렇게 뭘 준 거지? 충격을 한번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그때 노인의 모습은 긴장도 돼 있고 흥분도 돼 있고 말도 많이 하고 막 몸은 이상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마치 욕을 보이기라도 한 것 같았다. 한데 노인은 이제 어떻게 졌어요? 오늘은 의연해. 그래서 여전히 일관된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의연하게 돌아와 있어. 분명히 상처를 한번 받은 것 같은데 그거에서
것도 아주 의연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것도 봐야 돼. 그때의 굳은 얼굴. 자, 밑줄 쳐줘. 굳은 얼굴. 이거는 그날이야, 오늘이야, 굳은 얼굴? 그날이야, 그날. 이게 구분이 좀 필요해. 왜냐면 의연했다라는 단어와 굳은 얼굴이 뭔가 좀 통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니? 자, 그래서 이거 굳은 얼굴이 오늘의 표정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그날의 표정입니다. 그때의 굳은 얼굴과 고통스러운 듯한 목소리. 요건 그날이죠. 그걸 다시 내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다시는 걸 보일 거 아니에요. 왠지 이제 균열된 모습이 한번 이렇게 탁 충격을 주니까 그때는 분명히 약간 균열한 것 같았거든? 근데 딱 의연하게 돌아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왠지 서운한 느낌이 든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 뭔가 내가 충격 딱 줬는데 얘가 충격 받은 것 같아. 뭔가 평소와 좀 달라. 자극이 된다 본데? 라고 했는데 얘가 탁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 뭔가 서운한 느낌 좀 있잖아. 아, 그 얼마 안 되게 약했나? 근데 그런 서운한 마음이 좀 들지만 반면에 이 노인에 대해서 어떤 거야? 와, 이분이 좀 세시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편이 더 좋았다. 두려운 마음으로 노인과 화를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순종해야겠다. 원래는 양면적인 아이였잖아. 그런데 이제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약간 이제 궁도를 딱, 이 활쏘기를 도로 받아들여야겠다라든가 이 노인의 질서에 아까 북호정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 질서에서 아까 그들은 벗어나 있었다 막 이랬잖아. 그 질서 속에 난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석주호 씨의 내면의 변화를 읽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인물의 변화가 나타난 석주호지. 얘는 이제 양면적인 모습이었는데 끝부분에서 이 질서에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이 인물군을 나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그날과 오늘의 여기 5개 정도의 표현이 있었거든? 그런 거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만 잠깐 한번 설명하고 작품 넘어갈게요. 자, 34번 보면 이렇게 1, 2, 3번 넘버링을 하잖아. 이거는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고 다 3점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짝짓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짝짓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1번은 중도로서의 활속이고 2번은 아까 블라블라 이런 활속이고 3번은 양면적대고. 자, 우리 답 5번을 한번 봐봐. 5번이 답이었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석주호죠. 자, 석주호는 적어도 뭐야? 이제는 요 끝부분이니까 중도를 이 질서에 순종하겠다니까 1번으로 분류를 넣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얘는 양면적인 애야라고 해서 3번으로 넣을 수 있어. 근데 이제 5번 선지를 보면 석주호가 승부를 가르기 위한 수단으로 활쏘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승부를 가르기 위한 수단은 어디 있는가 봐봐. 어디니? 1, 2, 3 중에 2번이지. 그럼 이 석주호의 이 행동을 2번으로 연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분류를 꼭 넘버를 해서 하시고 얘네들 짝짓기 잘하나 이걸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거도 읽을게요. 4분. 거기 4분 보실 테니까 꼭 보셔야 돼요. 자, 4분 또 드리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야구 힘들지? 안 힘들어? 야구도 내가 이제 여기서 힘들다 했지? 그래서 2학년만 잘 끝내시면 내가 3학년 애들 가끔 이제 보면 물어보니까 3학년이 훨씬 편하대요. 이 3학년 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3학년들께서 아니 뭐 3과목밖에 안 하니까 이과 애들은 한결 편하다고. 한결 편하다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 벌써 4월이니까 4, 5, 6, 7, 8, 9, 10, 11, 9달. 9달만 죽으시면 행복한 날, 행복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편안한, 나름 여유 있는 시즌이 오니까 올해는 포기하지 마시고 악착같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신 거머쥐셔야지. 안 그러면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악착같이 내신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1.5등급입니다. 평점 1.5 정도면 의대 제외하고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어요. 1.5면 1.5가 이게 커트라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고대는 이제 조건부에 따라서 1.78들도 과를 조금 낮추면 쓰실 수 있고, 학업수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럼 1.78까지 정도까지는 희망이 있다. 근데 좋은 과는 아니고 그 정도니까 1.5 정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걸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2학년은 과목이 많아서 이 평점을 움직일 수 있는 시즌이다. 시즌. 이때가 왔다. 장난이 열심히 하시는데 줄이지 말고 수면 줄이지 마시고 깨어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는 방법이 좋다라는 거지. 피곤들 하시겠지만 근데 영양제는 나름 효과가 있으니까 마구 들이키시고 영양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구마구 먹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고전소설은 장면 이제 한 번 읽어도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장면 끊어읽기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장면은 언제 끊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거나 장소가 바뀌거나 뭐 이러면 장면 끊어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일단 출발은 지금 어떤 거예요? 임금님도 계시고 약간 궁궐 같아. 궁궐. 그치? 첫 출발. 여러 신하들이 나와서 보니까 과거 시험을 봤는데 글이 장난 아니야. 문체가 찬란하대. 어떤 찬란하지? 자, 한 쌍의 주옥 같아. 뭐 비단 같은 이런 비유법 쓰이고요. 우열을 못 정하겠대.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 둘 대면 면접을 보시오. 이런 거지. 직접 부르셔가지고 애들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는 거나 이런 문자 구별이 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최후가 말했어요. 최후라는 좌승상이 이 두 글은 실로 고화가 없사오니 둘 다 불러가지고 폐하 앞에서 비교하면 결정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임금님도 좋은 생각 이러면서 이제 부르기로 했지. 자, 그러면 한 편 가겠습니다. 자, 한 편. 이때 이제 장성빈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장선빈. 자, 장성빈이는 이름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장선빈 씨는 이영의 권유로 과거를 보러 온 건데 얘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있었냐면 4년 동안 남복을 입고 살았대요. 장선빈 씨 남장했어요. 남장하고 남자 이름이 장수정이야. 남장했을 때 이름 이게 남장입니다. 남장을 하고 얘가 4년이나 살았대요. 4년. 그러니까 장성빈이가 장수정으로 살기를 4년. 이렇게 산 거야. 자, 이렇게 살았는데 다음 오른편으로 가셔서 자기네 아버지가 원통함을 피고 돌아가셨고, 그러나 내가 그 원한을 여자기 때문에 풀 수도 없었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여자이나 만약에 장원급제하면 원통함도 풀고 이름도 후세에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아가 세상 좀 구경해보자 이러고 얘가 난장을 하고 4년 동안 살다가 과거 시험을 보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얘가 재주가 짱 좋았나 봐. 그래서 지금 이제 2명의 최종 결선에 올라간 거예요. 자, 이에 이날 과거에 참여하였는데 호명한 소리를 들으니 자기 이름과 김희경이라. 자기 이름과 주인공이 저인가 봐요. 자기 이름과 김희경이라 전지적 작가인데. 자, 김희경 또한 장자영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여기 잘못 읽는 경우 많아.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 봐봐. 김희경 또한 장자영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놀라 생각하였다. 원래 둘이 러브라인이었다니까? 혼약도 했어, 뒤에 보면. 둘이 결혼하자, 막 이렇게 꽁냥꽁냥 약속도 했던 거야. 근데 무슨 사정이 있어, 헤어졌지. 헤어지고 세월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둘이 사귈 때 이 장선빈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나는 혼자야, 난 형제 없어, 나 혼자 이런 말 했던 거야. 우리 아빠 장자영이고, 근데 난 혼자야. 형제 없어 이런 말을 얘가 했던 거지. 그래서 김희경은 얘가 혼자인 외동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 사이에 김희경이 북해도를 간 적이 있대.
그때가 이제 아마 4년 이 사이인가 봐. 그래서 사람들이 장자영 씨 아들이 말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 그래서 얘가 그때도 이상했거든. 장자영 씨가 아들이 어딨어. 분명히 우리 선빈 씨가 자기 혼자라 그랬는데 아들이라니 뭐 이랬었던 거야. 근데 지금도 이제 과거 시험 봤는데 장자영 씨 아들 장수정 씨와 김정희 아들 김희경은 들라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국회에 갔을 때도 장상서의 아들, 장상서가 장자영이에요. 장상서의 아들이란 말을 누가 하길래 그때 난 안 믿었어. 분명히 선빈 씨가 난 자기 혼자라고 했거든. 안 믿었는데 오늘 또 과거장에서 이 말을 들으니 장자영의 아들 이런 말을 들으니 아들이 있는 분이 아니 아들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두 번이나 들으면 또 우리가 믿잖아요. 두 번 하면 확신범이 되잖아. 자 그러면 나 이제 그 다음 단계야. 그런데 왜 장소정 즉 장선빈 씨는 나랑 사귈 때 왜 난 자기가 혼자라고 그랬지? 이상하잖아. 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이 있는 게 죄도 아니고 동생 있다, 형아 있다, 오빠 있다 이러면 되는데 왜 혼자라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혹시 나를 속였나? 이런 의문할 수 있잖아. 분명히 내가 장선빈이가 장자영의 딸 장선빈을 알았었는데 얘가 자기가 혼자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자꾸 아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날 속였나? 이거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저 장선빈 씨가 날 속인 게 아니라면 장자영이 딴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럴 수 있잖아. 똑같은 이름이 또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그럼 동명이인인가? 이런 거. 이때 동명이인은 누구? 장자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나 보다.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지? 이런 내용이야. 요거 이해해줘. 자, 그리고 의심하며 임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도 이제 남장을 한 우리 장선민 씨가 걸어옵니다. 야, 얼굴도 곱고 품격도 있고 막 너무너무 괜찮아. 그리고 이 소설의 특징이 뭔지 알아? 나쁜 인간이 하나도 안 나와. 아니 다른 데는 나오는데 이 소설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 여긴 없어. 다 사람이 착해. 얼마나 착해. 남장을 했다고 막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막 이래도 다 그것은 세상이 널 그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알고 보니까 그 장수정이 여자였어 이러고 막 얘기 장선민이었어 그래도 어머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특하니 막 이러면서 다 칭찬하고 이거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너무 멋지더래. 자, 두 사람이 역시 임금 앞에 어전에 가니까 모두들 또 칭찬해요. 자, 그러자 이제 임금이 말합니다. 이 옥을 얻기 위해 진주를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이 두 사람 모두 써야겠다. 경들은 어떻게 이때 경이라는 건 신하들을 말하는 거죠. 임금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신하를 부를 때 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랬더니 다 착하잖아. 폐하께서 그러시면 다 좋지요 이러고 다 통과합니다. 자, 중량불가를 보시면 임금이 위왕의 반란을 진압하는 공을 세운 장선빈, 선빈 칼싸움도 잘해요. 자, 사위로 삼으려고 했어요. 애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우리 딸하고 결혼시켜야겠다. 자, 이제 문제가 됐지. 여자인데 커밍아웃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임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글을 올렸어요. 여기다 글의 밑줄 한번 쳐봐. 이 글이 나중에 보면 표처럼 보이죠. 표를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 글인데 이 글에 쓰여 있었을 내용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나의 생각이야. 글이 여기 안 써 있지 지금 이 소설에. 우리 제신에 글이 없잖아. 글은 없고 이런 글을 올렸다는 내용은 없고 답글부터 나와. 답글. 근데 우리가 이 답을 통해서 이 글에 무슨 내용들이 써 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어떤 내용들이 써 있었을까? 1번 나 여자다. 나 여자예요. 이거 써 있었을까? 그치?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벼슬을 할 수 없어요. 이런 말 써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모두 있었게. 저는 김희경과 혼약을 했었어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수절하겠어.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이 기록돼 있진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어떤 내용들을 통해 여기 있을 만한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하면서 보시면 좋겠다. 자, 임금이 좌우에 명하여 지필묵을 가져가게 하는 답을 씁니다. 이제 임금이 답을 내리는 거예요. 천만 뜻밖의. 이건 뭐니? 예상했다 못했다. 천만 뜻밖의. 네가 여자일 거라는 걸 내가 좀 눈치는 채했지. 뭐 이런 게 아니야. 홍계월정 같은데 보면 걔 얼굴이나 이런 걸 보면 좀 그럴만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있는데 얘는 천만 뜻밖이다. 나는 전혀 그래서 오죽하면 사위를 삼으려 했겠니. 천만 뜻밖의 경의 표를 받아보니
장선빈의 표를 받아보니 이게 이제 글을 받아보니 한편으로는 놀랍고 의아한 마음이 어찌 다 적을 수 있겠는가. 적을 수 없다. 처음과 끝이 이렇게 된 것은 일부러 경이 나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래. 나를 속이다니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진짜 이해심이 넓으시죠? 자, 무슨 죄를 청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뭐를 청했다고 볼 수 있어? 죄를 청했다고 할 수 있어요. 죄를 청하. 제가 이놈을 속인 거잖아. 이놈을 속였잖아.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죄를 청하는 게 무슨 말? 뭘 죄를 청하느냐. 자, 내가 경의 제주를 사랑하여 두터운 인연. 이 두터운 인연이 뭐예요? 사위 삼으려고 했다 이거겠지. 사위를 맺고자 하다가 뜻은 이루지 못하여 여자라는 거지. 도리어 주석 같은 이제 신하를 잃게 된 거죠. 저 여자는 아마 벼슬을 절대 못하나 봐. 아니 뭐 이러 그냥 여자애도 계속 해라 그러면 되지. 아무튼 주석 같은 신하를 잃게 됐대. 자, 나의 두 손이 없는 것 같다. 이게 뭐야? 두 손이라는 게 손이 되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손을 잃은 것 같다. 진짜 중요한 너를 잃은 것 같다. 잃었다. 자, 내 누이침이 심하다. 그러니까 괜히 사위 삼는다 그런 것 같다. 뉘우치나봐. 그냥 냅뒀으면 걔가 계속 남장하고 살았을 거고, 그럼 내 신하가 계속 됐을 텐데, 내가 괜히 사위 삼는다 그래갖고 진짜 이러면서 뉘우치나 보죠. 내 뉘우침이 심하나 이미 지나감을 한탄하노라. 내가 병을 얻은 후 군신의 의와 부자의 종처럼 했대요. 자식을 대하듯이 진짜 사랑했다는 거야. 그래서 태자나 제왕이나 연왕은 며칠 못 봐도, 태자는 자기 아들 아니냐? 아들은 며칠 못 봐도 상관없지만 하루라도 병을 못 보면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었나? 그러면서 막 그리워했대요. 아들이 보면 좀 기분 나쁘겠다. 이제 표를 보니, 너의 글을 보니 군신의 정이 오늘부터 없어지리니. 너 이제 사표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군신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만하겠다고 했으니까. 군신이 오늘부터 없어지리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너무 슬퍼. 자, 경의 말이 옳지만 너가 이제 여자니까 벼슬 그만둔다는 건 맞지만 내가 경의 공을 어찌 저버리고 또한 덕이 없는 일이다. 자, 경부 상섭자리는 여자에게 맞지 않으니 거두지만, 그래서 벼슬 거둬요. 그렇지만 태학사 자리는 그대로 두어. 이것도 잘 봐야 돼. 그럼 얘는 벼슬이 두 가지였나 봐. 이렇게까지 디테일이 안 나오겠지만 경부 상섭 자리는 내가 거두고 태학사 자리는 그대로 두겠다는 거 보면 원래 태학사였던 거지, 그지? 둘 다 있었나 봐. 근데 태학사 자리는 그대로 두겠다. 자, 비록 벼슬에 나오지 않더라도 매달 초하루에 한 번씩 와서 보자. 보자. 한 달에 한 번은 꼭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편지를 썼어요. 답을 보냈어. 자, 장선빈이가 답을 받아 보고 황공하죠. 자, 1차적으로 사양합니다. 사양했다는 거 꼭 기억해줘. 1차적으로 사양하죠. 눈을 한번 봐준다. 사양하고. 자, 임금이 듣지 않고 사양을 했는데 임금이 안 들어줘. 이건 뭐야? 사양을 받아들이지 않아. 안 돼. 너 계속 해. 너는 태학사 자리 해야 돼. 뭐 이런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태학사의 관을 그냥 주라고. 걔들 확 던져주고 와. 이랬나 봐. 주라고 했어. 장선빈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죠. 1차 사양, 반 거듭되는 권고에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학사 자리를 받아들이고 임금을 향하여 4번 절을 올린 후에 아마 벌에서 있었던 일인가 봐요. 벌문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공감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집에 왔어. 집에 와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사당으로 간 거죠. 이거 순서가 우리 문제에 있었어. 그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요즘 학평이나 모평도. 수능도 그렇고. 답을 받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곧장 사당으로 간 거야. 이게 순서 나올 때는 그래서 신경 써서 읽어야 돼. 뒤집기가 너무 쉬우니까. 자, 곡장 사당으로 가서 통곡하며 남자에서 여자로 돌아왔다고 해서 의복도 바꿔요. 이게 요조순교로 바뀌니 사람들이 다 놀래요. 장선빈이가 막 슬픔을 그만두면 나 이제 여자로 살아야 돼 어이 하면서 울어. 그러니까 설랑과 영춘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얘들이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어떻게 그쳤어. 근데 이거 되게 그럴듯하게 쓸 수 있는 거 알지? 설랑과 영춘이 위로하였으나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일치불일치 조심하셔야 돼요. 눈물 그쳤다. 자, 그리고 이제 장면 끝났어요. 장선빈은 사라지고 김희경이 시대가 왔어. 자, 이날. 자, 임금이 장선빈의 행동거지를 사랑하여 얘도 와 커밍아웃 한 것도 사랑스러워. 자, 행동거지를 사랑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표를 보이며 모든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마침 이 조정에 누가 있었다? 김희경이가 있었다. 이제 다 이해가 됐네. 그랬구나. 이 표를 보고는 가슴이 철렁했던 거지. 이야, 장선빈이었어? 그녀였어? 이렇게 된 거야. 자, 넋이 나가죠. 자, 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있다가 했겠지.
기운이 빠져 멍하니 있다가 날이 저물자 겨우 진정을 하고 그 표를 임금님은 이거를 거기서 두고 가셨나봐. 이 표를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소매에 싹 세쳐갖고 집에 갖고 왔어. 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일로 와봐 이러면서 이제 불러 앉혀. 엄마 아빠 여기 앉아보세요. 자, 김정과 최씨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잖아요. 김희경이 이제 자리에 앉으니까 소매에서 저장하고 펼쳐. 장선빈의 일을 쫙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엄마 아빠 다 막 칭찬이야. 기이하도다. 여자의 행동이 어찌 이리 장려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야 잘 쓸 수 있다지만 어떻게 적장의 목을 댕강댕강. 와, 이런 일은 없어. 짰는데? 이러면서 기특하지 않은가 하고 경탄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최씨도 막 칭찬합니다. 장소조의 행동이요. 어떻게 그렇게 큰 계략, 전략을 피고, 야, 자고로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 막 엄마 아빠가 둘 다 막 장수정 짱이라고 막 칭찬합니다. 야, 훌륭하다며 그지없이 사랑하는데, 여기서 김정이야. 김희경이 아니고, 김정이 말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야. 장소전은 이미 정체를 밝히고 벼슬을 버렸다. 자, 그런데 그 표에 뭐가 있었다? 너와의 혼약을 적었다. 너가 이게 혼약했었다는 걸 떡 하고 적은 거예요. 떡.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김희경하고 별로한데 둘이 원래 좋아했던 사이인데 거기다 표에도 혼약을 적었다니까 표현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지? 근데 읽어봐. 그리고 여기다 적었고 그 다음 자기는 수절하겠다고 써있는 거야. 난 얘와 한 번 결혼할 걸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이런 거지. 그럼 이제 이러면은 얘를 하고 결혼 안 시키고 얘 평생 이제 혼자 살아야 돼. 얘 기특한 애가.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너한테 이거 골칫거리다. 이 애는 왜 골칫거리야? 김희경하고 결혼시키면 되지. 이 사람이 차별하나? 아빠 없다고? 아빠가 원통하게 죽었으니까 지금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차별하나? 아니지. 김희경에게 비밀이 있지. 비밀은 아니고. 김희경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밑에 봐봐. 내가 이제 옥란을 이미 취했고 첩이 있어. 자, 그다음에 또 뭐야? 명월공주와 연을 맺었으니. 공주하고 벌써 딴따단했네. 자, 그러니 장소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 또 명월공주잖아. 임금님의 딸하고 있는데 저는 장소조와 혼약한 바 있으니 자, 명월공주와 이혼하고 제가 이제 장소조에게 가겠어요. 이럴 수도 없고, 그럼 명월공주님 있지만 그녀를 저 부인으로 맞이하겠어. 이럴 수도 없고, 그것도 장소조 성격에 너 그럼 내 첩으로 와라. 이래도 싫어할 것 같고, 이거 큰일 나다. 이거 골칫거리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지. 자, 그랬더니 우리 김희경 씨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이야. 또 어렵지 않대. 중대하신 임금께서 장서빈과 저와의 약속을 아셨으니 이제 어떡할 거다? 명월공주 때문에 장서빈 혼자 늙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야? 명월공주 있지만 장선빈도 부인으로 들어오는 거 허락해 주실 거다. 김희경은 부인을 둘. 자, 또한 다른 집안으로 가라고 명하기로 만무하지 않냐. 우리 임금께서 나하고 혼약을 맺고 수절하게 했다는 장선빈을 억지로 땡땡이네 집으로 시집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해결책은 하나지. 내가 부인 둘.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음 말 더 웃겨. 임금님은 어질고 다 읽으신 분이니 어찌 신하정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부인 둘. 나중에 부인 둘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다 착한 사람만 있는 보기 드문 소설이네요. 그래서 남장 사건 있는 거고. 38번 잠깐 보세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역시 분류가 중요하다. 여기서 남장 모티브가 중요한 거였잖아. 그럼 남장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분류하면 되지. 자, 남장을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야? 사회적 제약을 벗어났어. 그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났어. 자, 남장을 이제 벗고 여성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성이라는 사회적 감식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지. 남장을 했을 때와 남장을 하지 않았을 때, 여성으로 살 때. 이게 제약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야. 그지? 확인했어? 자, 2번이 답이었지. 자, 죄를 청한 건 왜 죄를 청한 거니? 이거지, 이거. 여자로 돌아왔어. 자, 그럼 제약이 있겠니 없겠니? 여자로 돌아왔다니까? 제약이 있지. 근데 지금 2번 선지 보세요. 죄를 청하면서도 김희경과 혼약을 적은 것에서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 죄를 청했다는 건 여자로 돌아왔다는 건데 사회적 제약을 벗어났다고?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답이 2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류를 하고 짝짓기를 잘해야 된다. 문학에선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 영역이. 그러니까 항상 분류하고 그 분류의 특징들이 잘 연결되어 있다고 확인하시면
자, 작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길게요. 두 분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틀만, 2주만 좀 굶어. 자, 먹은 걸 싸와. 김밥을 먹으면서 파이팅. 자,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부터 하시면 되고, 오늘은 39회 가시까지만 할게요. 가시까지만 하고, 내가 금요일날 이걸 4개를 다 하겠다고 1시간 안에 수업을 하다가 거의 애들도 미치고 나도 미쳤잖아. 내가 랩을 한 거야. 자, 그래서 포기했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시간 두거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두거를 또 한 게 다음 주, 이 2주만 딱 25분. 자, 그래서 이제 가만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약속된 시간이 아니니까 김밥 내가 2줄 사올게. 사다가 갈 때 하나씩 맞춰. 자,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가는 이제 그 역시 보기 41번이 있었고, 오장환이나 김수영이나 다시 어렵게 쓰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제 힌트를 줬어요. 가는 보기 그대로야, 보기 그대로. 가의 화자는 족보라는 속보라는 대상을 통해 당대의 41번 보기 보고 있어. 당대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족보를 부정해. 그리고 그 이제 인습과 인습에 근거한 이기적 욕망이라고 보는 거죠, 족보를. 그리고 그거를 거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시로 올라가시면 뭐 산문시네요. 줄줄줄 써봤죠? 자, 근데 여기 족보라는 말이 안 나와. 그럼 뭐가 족보일까? 가계보가 족보인 거죠. 성시보, 가계보 이런 게 족보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시족화자는 이 가계보에 대해 어떻게 하는 거야?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다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지. 자, 내성은 할 때 내는 화자를 말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 내성은 오씨. 가우점 딱 찍어. 뭔가 마침표 딱 찍으면서 강조하는 거 같지 않니? 내성은 오씨. 자, 근데 어째서 오가가 됐는지 나는 모른다. 단정적이야. 그치? 나는 모른다. 가급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누가 알려준 거에 의하면 이 해주로 누가 이사를 왔는데 청나라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가계보, 족보에 검은 글씨로 써있나 봐요. 여기서 명사로 끝나네요. 검은 먹글씨. 물론 검은이란 색채어도 쓰였고 검은 먹글씨 빵.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되게 재밌어. 옛날은 대국 숭배, 이게 대국이 어디야? 청나라 숭배를 유심히 하고 싶어서, 그때는 이제 청나라가 워낙, 중국이 워낙 센 나라니까 그 숭배를 유난히 하고 싶어서. 자, 우리도 이거 봐라. 잘났네. 이거 아주 잘났네. 하고 누가 더 비꼬는 거야? 쥐지. 그거지. 유심히. 이거지. 대국 숭배를 워낙 유심히 하시느라고 그 청나라가 이렇게 족보에 써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청나라인지 아니면 워낙 대국 숭배 의식이 나타난 건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옛날엔 대국 숭배를 워낙 유심히 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진실 이가였는지 산놈이었는지 알 수도 없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구한말 좀 일제 강점기로 넘어갈 때 양반이 70%였다며. 그게 진짜 양반이었을까요?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알 수 없다. 자,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뭐를 가계보를 창작하는 거야. 창작이 뭐니? 다 꾸며낸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족보가 창작이 많다. 또는 매매를 했을 거다. 그러니 이 족보라는 게 같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진짜 내가 어쩜 우리가 다 같은 성일지도 모르지. 자, 그래서 다 성이 다르지만 이게 진짜 내 무슨 성인이고 알 수 없다. 창작을 한 건지 매매를 한 건지 뭔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역사를 내성을 믿지 않아도 그러니 좋다. 이게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 나는 믿지 않아도 좋다. 다 단정적이에요. 자, 해변가로 밀려온 소라소처럼 요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자, 소라소처럼. 네, 소라. 자, 소라가 있고 이 소라의 껍데기가 있겠지. 껍데기. 자, 납니다. 자, 나도 뭐야 오면 뭐다? 이 껍데기라는 하는 게 뭘까? 족보지. 이게 어떻다? 소라에게 이 껍데기가 무거운 것처럼 나에게 족보도 무겁다. 자, 해변가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나도 껍데기가 무척은 무겁구나. 이거 보나는 뭐 감탄형이라고 설명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게 중요할까 싶긴 해. 일단 여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확인들을 한번 하세요. 무척은 무겁구나. 수퉁하구나. 자, 너무나 이기적인 애욕을 잊으려면은 나는 성시보가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인 애욕,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버리려면 성시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성시보와 같은 관습이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족보, 이게 성시보고, 성시보, 가계보, 성시보,
가계고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민웅인찰지. 이 시가 나는 아니 물론 이 옆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내 마음에 이 시가 아직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시가 워낙 내가 지금 논문을 찾아볼 수는 없잖아. 그 시가 이해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거에는 아닌데 나는 뭐가 이해가 안 되면 너희도 한번 시를 읽고 알아와봐. 나는 생각해와봐. 이연에 얘가 이제 편지를 나는 원래 이런 내용을 쓰렸는데 이 내용은 못 썼어요거든. 그 중치로 묶을 수 있어. 자, 첫 번째가 두 번째 줄에 있는 바다와부터 미련까지 한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부터 참경까지 묶어주고. 근데 왜 이 둘을 배치했는지 모르겠어. 일주일 동안 나도 열심히 고민을 해볼게요. 뭐 설명 안 해도 사실 되긴 하는데 너희도 한번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 앞에 내용과 되게 상반되는 내용인데 이 둘을 왜 이렇게 했을까 시인은? 궁금. 진짜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두 분의 선처를 왠지 재용이는 해줄 것 같아요. 지우가 강한 어부사를 자, 질문 있으신 분들 나머지 질문 하셔도 돼요. 자, 티가